여러분들 이 격이 사주 분석의 가장 큰 의미를 봤다는 것은 아마 제가 유추건데 우리 그 대학에 나오는 삼강령 8조목의 가장 중요한 최초가 뭐라 하겠습니까? 경물치지에서 성의정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경물치지 성의정심은 내 마음을 닦는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준비하는 개념들이 들어가죠. 보이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물치지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물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은 뭐 주자, 정자 서로 그 견해가 좀 다릅니다. 대학에도 이 경물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학자들도 막 구구절절한데 이 경물치지의 원의미, 경물치지는 나가 됐든 사물이 됐든 모든 이치를 궁극히 밝힌다. 가장 기본적으로 밝히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경물치지고 여기서 그 경물치지 약자의 개념에서 격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유추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이라는 것은 바로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고전에서의 기본적인 틀의 개념은 또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이제 격이라는 개념은 사주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성, 가장 강한 특성. 그래서 특성이라는 의미로서 이 격이 사주의 가장 강한 특성, 강한 이런 의미를 또 하나 가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기는 사주를 분류하는 기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분류의 기준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격, 외격, 무슨 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칙, 세상을 바라보는 원칙 뭡니까? 양으로 한 번, 음으로 한 번,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완전수 3, 2, 3, 3. 그래서 사실은 2 플러스 알파의 3.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분류의 기본의 원칙이라겠습니다. 그럼 이 학문은 어떻게 이것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주도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음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2죠. 그다음에 음양 외에 존재하는 중간자가 있기 때문에 세수로 나눌 수도 있고 중으로 나눠서 분류할 수도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사주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5가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주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데 거기서 대원칙, 인성과 비겁은 갈라지지 않는 대원칙이 들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면은 음양으로 분류할 때는 내격과 외격. 이것이 사주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 원칙. 음과 양의 시각이 되죠. 그럼 여기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중은 어떻습니까? 항상 중은 음과 양 속에서 하나 더한 게 중입니다. 하루를 딱 나눌 때 이게 하루가 양음이 아니고 사실은 낮이 조금 길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대로 칠 때. 요 플러스 알파라서 이 양 중에서 또 쪼갠 것이 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으로 나눈다면 또 뭘까요? 중으로 나눈다면은 내격을 일반격으로 보고요. 일반격, 내격, 외격을 다시 또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격, 그 다음에 화기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음양으로 나누는 시각에서는 내격과 외격이고요. 음양, 중, 3으로 나누는 시각은 내격, 외격을 종격, 화기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이 고전을 보면은 정말로 격 많습니다. 막 갖다 붙입니다. 갖다가 자, 뭐 비천, 농막격, 자유사격, 추구사격, 월지, 걸육격 좀 하다 보면 자다가 오줌 누는 격, 뒷집 강아지 짖는 격, 옆집 옆집 저 지렁이 우는 격, 별격을 다 붙여버립니다. 왜? 하다 안 맞으면 또 붙이고 또 붙이게 해서 만드는 게 격입니다. 그러면 한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붙이면 돼. 그걸 뭐 틀렸다 맞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붙이면 붙인 겁니다. 그냥 내가 붙이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걸 나누다 보면 한없이 나눠지기 때문에 붙여도 자유지만 그건 그 의미가 별로 없고 크게 구분하는 것. 가장 큰 거 사주는 내격, 외격.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내격, 외격의 의미 속에 있는 걸 딱 봅시다. 내격, 외격. 그럼 일반격, 특별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반론과 특별론. 무슨 얘기일까? 지금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식재간 이 세력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비와 식재간의 중화를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서 인비가 강하면 신강, 식재간이 장하면 신약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겠고 그래서 약하면은 강한 쪽에서 이 중화를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쳤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는 대원칙에 따르는 것을 일반격, 내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벌써 이 말 속에 나오는 게 뭐죠? 항상 음양으로 상대되는 것.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크게 볼 때 외격이라고 한다. 외격. 외격? 무슨 소린가? 외격 중에는 또 종격, 합격도 이렇게 나누지만 일단 외격은 뭔 얘기인가? 그러면 그 얘기는 자 중화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일간과 식 이쪽 세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굳이 칠 때 50대 51대는 우리는 정확히 중화를 이뤘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중화를 절대적으로 이룬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만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 확 신약 신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약 신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미미할 차이가 안 날수록 우리는 사주가 균형을 이뤘다, 중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잘 봅시다. 그러니까 50대 5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은 91대 있고, 아니면 저 일단 그냥 100이고, 한쪽은 100이고 한쪽은 40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루려면 50대 50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0일 때 40일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0일 때 90인 사주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봅시다. 100일 때 40일 때는 당연히 100일 때 40일 때 당연히 신강이죠. 100일 때 90이면 이것도 신강입니다. 그럼 둘 다 식재관이 희신인 겁니다. 그럼 어느 사주가 더 좋은 사주냐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은 이 기준만 갖고 따질 때 이 사주보다는 이쪽 사주, 즉 중화를 이뤘고 차이가 적은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운에서 10만 와도 바로 15만 와도 이걸 이 100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이 신강신약을 규정해 놓고 나면 얼만큼 이때는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인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능가하면 격을 능가할수록 크게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운이 올 때 이걸 많이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주는 굴곡이 심하고 그리고 운이 억당이 와서 한 50이 와면 좋긴 좋아도 이 적을 이기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최소한 60 정도나 70은 와야지만 이기기 때문에 이 70 정도가 오려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20만 와도 바로 격을 넘깁니다. 고지를 뺐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쪽이 100일 때 이쪽이 아예 3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아예 3하고 40하고 차이는 큽니다. 300개 없을 때는 이 100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쪽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왜? N만큼 와도 이건 거의 90이 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예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럴 땐 차라리 이걸 무시하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렇게 이게 원래 신약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지나칠 때, 지나칠 때는 이것이 신약인 식재간이 오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일간과 이런 많은 것들을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격이면서 동시에 용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뭡니까? 오히려 임성과 비겁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쪽으로 따라간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따를 줄 종격 혹은 종사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쪽과 이쪽이 반대가 됐을 때 또 이쪽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화의 논리,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걸 누른다. 이것을 억과 부라고 합니다. 억누르고 억제하고 부조한다 해서 억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억부 용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억부의 개념인데, 억부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 외격, 억부의 논리를 따르는 것 내격. 그래서 억부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칠 때 대표적인 것이 종격입니다. 종격. 그럼 종격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이제 화기, 우리가 갑기, 토, 을경, 뭡니까? 금, 병신, 수, 정임, 목, 그 다음에 뭡니까? 무게, 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주가 일간화가 이렇게 해서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되고 목이 되고 화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것을 또 화기격, 합합격, 이것은 또 역시 신강신약의 이런 억부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격을 칠 때는 종격과 화격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격 혹은 합격이라고 부르고 종격이라고 부르고 내격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으로서 사주를 크게 구분질 수 있는 안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또다시 구분을 해본다고 칠 때, 자, 우선 내격, 외격이 있는데 내격을 먼저 구분해. 내격은 일반격을 얘기하죠. 자, 일반격, 지금 우리가 크게 얘기했듯이 또 한번 봅시다. 일반격도 크게 따질 때는, 이 내격을 크게 따질 때는, 자, 자, 크게 볼 때는 신강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맞습니까? 내격은. 왜 신강입니까? 인성과 비겁이 강하면은 신강. 그리고 식재간이 강하면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강, 신약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칠 때, 볼 때 뭐가 강하면 되겠지? 비겁이 강할 때, 그냥 비견겁질 하십니다. 비격할 때는 비겁, 그러면 견겹. 이걸 뭐라고 칩니까? 비견겁, 비격해서 비격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비격. 비겁이 제일 강할 때 있겠죠? 비겁 하나만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할 때가 있겠죠. 그럼 인성격, 인수격, 인성격. 그 다음에 인성도 있고 비겁 두 개가 강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인비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격이, 신강으로 세 가지의 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치면 뭡니까? 우선 식신격, 식상격이라고 부르죠. 식상격, 재격, 재성격 같이 부르죠. 관격, 관성격.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세 가지뿐이 아니라 식상이 강할 수도 있고 재성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그럼 식재격. 그 다음에 식상과 그 다음 관성이 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식관격.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이 강할 수 있으면 재관격. 그 다음에 식재관 세 개가 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식재관격. 즉 다시 봅시다. 신약사주에서는 식상격, 재성격, 관성격 세 개. 그 다음에 식재격, 식관격, 재관격. 이건 복합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복합 식재관격에서 총 7개의 신학의 격이 있고 그 다음 신강에는 비견격, 인수격에다가 인비격 앞에서 3개의 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음양으로 또 나누면 음비, 양비, 양겁제 이러면 또 늘겠지만 그거는 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나누면 4격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신강에 3개, 신약 7개, 4격 총 10개의 격을 갖습니다. 이것이 4격의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고 격과 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격과 용, 일단 지금 우리 사주학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가장 강한 세력을 격, 그리고 용은 희신 중에서 가장 강한 것들을 용. 그래서 보통은 용을 추구해 가는 거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용은. 격은 배척해의 대상이 되고 업이 될 수 있는 거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주를 나눌 때 크게 나누면 음양으로 나눌 때 내격, 외격, 일반격, 특발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3단계 분류한다면 자, 내격, 그 다음에 종격, 화격 혹은 화기격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